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돈이 휴지적된다. 인플레이션 대책은 무엇인가? 24번째 부동산 대책.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국민이 너무 힘든다. 국감장에 소환된 나무나 테스형, 음주운전 꽝, 최대 1억 6,500만원 늘어나는 국민 부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휴지조각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초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화 되고 있고, 자, 하는 비대면 결제 증가에도 즉 현금 발행 잔액은 3배 증가했다. 자, 현금은 어디로 갔나? 현금 발행 잔액 3배 증가, 경제주체 예비 목적 보유량 늘었다. 다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 배분 대책은 무엇일까?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국감장에 울려 퍼진 테스형, 국민이 너무 힘들다. 세상은 왜 이래? 국감장에서 올린 테스형, 빵 터진 김현미. 자, 술 마시고 꽝 한다면, 자, 최대 1억 6,500만원까지 이렇게 몰아낼 수 있다는데요.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감장에 울려 퍼진 테스형, 국민이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또 다르면 전월세 시장 안정된다더니 안정되기는커녕 반대로 가고 있죠. 정책 불신 커지는 분위기 속 정부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표준 임대로 전월세 상한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세입자 의사 표시 명문화, 홍남기 방지법 조만간 나올 듯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장에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 왜곡시키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이 올려 퍼졌습니다. 송석준 국민회 의원이 김현미 국토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힘든다면서 질타하는 과정에서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이루하는 마음이 절절하다고 담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달라고.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내뱉고 간 말은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형. 이렇게 돼 있죠.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어떤가요, 아버지? 자,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테스형, 테스형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와 너무 아픔이 같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남녀노소 젊은이 할 것 없이 20, 30대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세상은 왜 이래 테스형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은미 장관도 갑작스러운 테스형 그 노래 뻥 터져 웃는 모습을 이제 마스크 너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웃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이제 들었는데 국민의 불안, 불만, 불신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질을 들은 김 장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 대란을 해결하겠다면서 24번째 부동산 규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교통부 장관의 면밀히 챙기겠다는 점을 발표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규제 일본들의 정책 방향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시장을 옥죄면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고 규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임대료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홍남기 이제 부총리 이런 분들이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이 이제 회의에서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8차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의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세는 추가 대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은 없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시장 과열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규제를 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봤을 때 추가 대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바로 이제 표준 임대료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을 확대하는 규제책이 되겠고, 이 밖에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청구권을, 계약 갱신 청구권을 더 한 번 부여하는 2+2+2 제도라든지 월세로 전환을 돕는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규제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다음에 나올 제책도 공급보다는 전세 가격을 통제하는 식의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 공급 없이 계속 규제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전문가 시장 반응은 그야말로 냉소적인데, 일부에서는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만 오래된다면서, 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도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한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에서도 서울로 비롯한 수도권 매매 전세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고 무려 68주간 꾸준하게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일각지역을 넘어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급기야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전세를 얻기 위해서 10여 팀이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인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안 그래도 부족하던 전세가 임대차 3법 이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매물이 됐다면서 6.17 7.10 대책에 이어 7월 말 임대차 3법이 나올 때 매번 집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이 사라졌는데, 또 대책을 내놓으면 앞으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세입자들이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돈이 휴지조각 된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발행 잔액이 3배로 증가했다는 것이고, 자, 현금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금 발행 잔액이 3배가 증가했고, 경제 주체 예비 목적으로 보유량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은은 9월 27일 코로나가 주요국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비대면 소비 결제가 늘었지만 현금 수요 평상시 두세 배 늘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주로 5만원권이 발행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3 내지 8월 환수율도 20.9%, 불과 100이면 20%밖에 회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0%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 났다는 것인데, 금고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거래나 예비 목적 등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고, 자,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라든지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도 상황 비슷해서 3월 이후 화폐 발행 잔액이 증가율이 종전 2019년 증가율의 2.4 내지 3배에 이르고 있는데,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화폐 잔액 증가율이 1.9배까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세 배 이상 이게 화폐가 이렇게 더 발행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플레 요인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래서 화폐 발행 잔액 증가의 2배 이내로 상승했다. 2배 내로 이제 상승했다는 거죠. 한국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다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폐 발행 환수율도 지속적으로 줄어서 5만원권은 그야말로 엄청 거의 회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20% 정도만 회수 된다 그러니까 거의 다 장롱 속으로 숨거나 어디로 이제 금고에 감춰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회수율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환수율이 너무나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돈의 어떤 인플레이션화가 이게 너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민간의 화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일기 전 작년 3월, 8월 5% 수준이었던 화폐 발행 잔액 증가율이 같은 기간에 평균 13% 달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1%보다도 높은 상승인데, 자, 소비자 심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또 반대로 또 통화유통 속도도 0.63으로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79니까 80도 안 되기 때문에 소비 지수가 매우 낮죠. 통화 유통 속도도 1이 정상이라면 0.63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화 승수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도 줄고 통화 유통 속도도 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것을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봉쇄 조치로 현금의 접근성이 제약될 우려가 커지면서 사전에 현재 재고를
현금 재고를 확보하는 수요가 이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금융기관도 영업용으로 현금 확보에 나섰고 경제주체들이 예비적 화폐 수요로 현금을 쌓았다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 위기는 현금을 다 누구나 쥐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의 일환이고요. 자, 인플레이션 시기에 자산 배분 전략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연 2%, 3%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면 10년 후에 100원은 30원이 하락해서 70원밖에 유용성이 없게 되죠. 이와 같은 현금 자산이 은행 예금이라든지 연금, 또 현금성 자산은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실물 자산인 원자재라든지 현물, 금, 은, 또 주식, 아파트, 토지, 부동산 등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자산과 함께 분산 보유해야만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20%, 30%, 40% 이렇게 자산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각자 환경에 맞게 실물 자산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앉아서 사라지는 자산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술 마시고 꽝, 본인 부담 최대 1억 6,500만 원 부메랑 이렇게 돼 있죠. 올해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본인 부담한 사고 부담률이 대폭 증가한 것인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부터 의무보험에 처음으로 사고 부담을 신설한 데 이어서 이달 22일부터는 의무보험 사고 부담금도 대폭 올리게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손해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달 22일부터 의무보험 사고 부담금을 대인 1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각각 올려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6월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서 의무보험 대인 2에서 1억 원, 또 대물에서 5천만 원으로 사고 부담을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음주운전 해가지고 잘못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정말 독박스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 부담금은 대인과 대물 합해서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이렇게 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 어쨌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 나면 이제 신수망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폐가 망친다는 말이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헤맬 수가 있는데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해서 이동이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뒤쪽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차 사고가 가장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이제 증거 확보에 나서야 되고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면 나중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보고 병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라든지 호송, 그 밖에 긴급조치에 따른 비용 지출은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잘 해야 되고요. 신속한 사고 현장 정리를 위해서 112에 전화해서 경찰서에 사실을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신속한 사고 처리 및 사고 차량 견인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완전히 신세 망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 뺑소니한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서 해인 1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는 보험사 어디든 신청할 수 있고, 아울러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담보에 가입됐다면 보험 가입액에 대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도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운전 중 단속 카메라의 속도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받은 경우가 있는데, 20km 초과인 경우 다음에 보험료가 10% 할증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제 자동차로 인한 세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죠. 한편 자동차 보험은 중대교통법규 위반자, 음주, 무면허 등 상수 교통법규 위반자, 신호위반 2회 이상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5 내지 2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